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의 12월 1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온 하루입니다. 어제 투자자별 포지션을 짚어드리면서 상방 쪽이 좀 우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오늘 포지션 싸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개인의 콜의 휴지 조각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또 풋 매수가 걸려있는 두 자리에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상승 쪽에 더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풋 매수가 많긴 하지만 콜 매수에 있는 자리에서의 상승에 대한 베팅. 그래서 외국인은 결국 상승 쪽으로 주도를 했었고, 또 오늘 코스피에서 5,500억이라는 큰 매수 자금이 들어왔죠. 또 선물에서는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오랜만에 3,400억에 매수를 감행하면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이런 모습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일봉상에서 또 갭상승이 만들어졌죠. 지난번에 갭자리는 다 메워졌었거든요. 지난 상승하면서 제가 2053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하게 2053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시황에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감이 있으니 더 이상 장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가파른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60도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갭상승으로 이렇게 갭을 만든 것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2109부터 2120까지 만들어 있는 이 갭자리가 좀 불안하죠. 큰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가급적이면 이 갭을 메우고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 갭을 메우면서 이렇게 전에는 제가 2070에서 80 사이에 좀 하락을 해서 쌍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109에 있는 갭자리는 메우면서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승에서의 그 매도 저항값을 월봉에서 2200포인트, 주봉에서 2250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승 전환이 뚜렷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다시 바닥을 잡아주고 재차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큰 저항 자리인 220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입니다. 1월달까지 2220포인트 또는 월말까지 2200포인트 가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2250포인트에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빨리빨리 달성하는 것이, 도달하는 것이 향후 큰 상승의 기틀을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2109에서 발생한 이 갭자리를 빨리 메우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 각 저항 자리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20과 또 120, 60 차례대로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제가 중기적인 저항 매도 자리 680을 제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725포인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680포인트, 그 다음에는 725자리,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 대해서도 구름층, 일목균열배 구름층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구름층 하단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구름층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름층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상승의 기틀을 확연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저항바디 자리 680 그리고 725 차례차례 점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입니다. 의료 정밀 관련 주인데,
11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에서 이제 상승의 저항 자리, 상승 이후의 저항 자리 이제 2200포인트, 2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 흐름도 괜찮고 또 재무적인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79억 나왔고요. 매출액 58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13%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전년도의 매출액 700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도 거의 100억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775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0원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바로 치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저항을 한번 전고점의 저항을 한번 부딪히면서 밀렸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2,000원까지의 도달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코렌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주봉상에서 볼까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일목균형 구름층 상단을 터치하고 4주 연속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지만 일봉상에서 저항이 2,000원대를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상승 공간이 크게 열린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을 달성하고 나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1,900원대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 상승하여 간다면 주봉에서는 2,650원 정도의 저항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이 2,000원에 있는 저항값 2,000원은 저항 마디값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자리는 이제 2,650원 자리가 되겠죠. 2,650원에서 이렇게 저항 마디값으로 대응해보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자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2,000원 오게 되면 매도, 1,900원 재매수, 그 다음에 2,650원에 매도하는 이런 플랜으로 임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은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점을 세 번쯤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인데, 자, 오늘 고점이 3,510원이었습니다. 전고점 3,520원, 그 다음에 3,500원 이렇게 했는데 3,51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3,52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뾰족자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뾰족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3,700원인데요. 3,700원이 오게 되면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3,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3,7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상은 상승 추세가 강하고 또 상승으로 간다고 했을 때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매물대의 저항과 그리고 뾰족 저항이라는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3,700원에 매도로 대응하신 게 좋겠고요. 그 이후에 3,700원에 매도 대응한 이후에 조정이 3,500원까지 주어진다면 3,500원에 재매수를 해서 주봉에서는 최종적으로 5,250원에 매도하는 이런 플랜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여졌던 3,700원의 저항이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5,250원이 되겠습니다. 5,250원이니까 이 두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10% 이상 상승 나온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의 33% 상승하는 반도체 섹터에서의 상승이 나와줘야겠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야만 지수 측면도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근데 테크형은 오늘 60선과 일봉이 60선과 221선을 동시에 이렇게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 상승하면서요. 다시 221선 아래로 내려가는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거래량이 이제 99만 주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자리매김을 했고, 만약에 오늘의 중심 라인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중심단 아래에서 매수를 감행하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700원 정도 될 텐데 1,700원 정도 하회할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고, 거기까지 조정을 안 준다 그러면 오늘의 고점이 11,300원에서 출발해서 조정을 주어진다면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테크형은 일봉상에서 갈 수 있는 매도 자리는 13,500원 정도 되겠는데요. 13,500원. 이제 구름층 상단만 뚫어버리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구름층 상단인 11,600원에 있는 이 상단을 뚫어버리게 되면 13,500원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정의 흐름을 주어준다면 11,7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11,300원에서 따라잡아서 13,5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13,500원, 일봉상에서 13,500원에 저항을 넘어섰을 때 14,000원에 주봉상에 120선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0선 넘어서서는 15,200원. 자, 그래서 일봉상에서 보여졌던 저항이 이제 13,500원이었죠. 13,500원. 테크행은 13,500원 1차 저항. 2차 저항은 주봉상에서 보여지는 이제 15,200원짜리. 이렇게 두 개의 저항 값이 있습니다. 13,500원, 15,200원. 이 값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JW 신약이라는 바이오 업종인데, 자, JW 신약은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오늘 포함해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봉상에서 220선 자리인 5,470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5,450원, 5,45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5,450원에 220선 저항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5,450원이요. 일봉상에서 5,450원을 꼭 기억하시고, 220선을 넘어섰을 때, 220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일봉상의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의 6,000원짜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12월과 1월달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1월달에 JP모건의 또 그런 헬스케어 또 신약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학회를 통한 또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JW 신약도 그러한 모멘텀의 자리에서 6,000원대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5,450원, 2차로는 6,000원. 물론 주봉도 한 번 더 보긴다면 주봉에서는 6,000원을 넘어섰을 때 주봉의 120선인 7,000원까지가 자리가 하고 있죠. 그러면 일봉상에서 보여줬던 지금 5,450원, 그 다음에 6,000원짜리 이 두 자리를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주봉에서는 7,000원 있고요. 유텔렉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중황체 관련 종목이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일봉의 120선과 기준선을 다 넘어서면서 이제 전고점인 68,6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220선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작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했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년의 평균 자리인 220선 자리가 이제 곧 나옵니다. 1년의 평균이 79,800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85,000원이 되고요. 자, 79,800원. 8만원이 조금 못 미치겠죠? 8만원 220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8만원 그 자리가 이동평균선 221선이 좀 내려오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79,800원이 1차적인 매도 자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85,000원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이 자리를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68,6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79,800원, 85,000원 이런 자리에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9,800원, 85,000원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주봉을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은 CNH라는 종목입니다. CNH는 잘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든 이후에 장대 양봉의 중간 값인 1760원짜리를 하회를 했었죠. 어제. 그러면서 다시 중간 값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과는 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같은 패턴 나왔지만 하락이 나왔고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버렸죠. 그렇지만 21선 지지하면서 다시 같은 패턴을 보였죠. 양으로. 근데 이런 패턴에서 이제 거래량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하나씩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뭐 1980원도 넘어서고 2090원도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고, 또 후행 스팬도 캔들을 파고들지 않고 또 큰 저항을 느끼지 않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괄목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17억이었습니다. 매출이익이 152억이고, 근데 3분기까지 매출이익이 290억이고 영업이익이 148억입니다. 이걸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지는 실적, 이 실적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662억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148억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을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평가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CNH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2090의 이 고점, 최근의 고점은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겠죠. 주봉에서 월봉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월봉상에서의 이제 추세선 상단에 부딪힐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2,400원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달에 이 추세를 넘지 않고 다음 달에 넘는다면 다음 달에 도달한다면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달에 도전하는 것은 이전에 출발했던 2,490원에서 그 다음 2,090원, 이번 달에 도전한다 그러면 이 추세 상단을 넘어서긴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나 주춤거렸다가 다음 달에 간다 그러면 이것이 큰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50원 선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이 자리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추세선을 돌파하기가 쉽죠. 그 이유는 이제 거래량에 달려 있는 거죠. 11월 달에 거래량의 거의 3분의 2까지 왔는데, 지금 이번 달에 이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난달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추세 상단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도달 목표는 일단 2,200원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코렌이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중앙값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175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서는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테코잉도 마찬가지고요. 테코잉도 큰 장대 항목을 만들었지만 하락이 나오면서 중간값을 넘어선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로 도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코렌처럼 CNA처럼 하락이 나왔더라도 재차 상승으로 돌려버리는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임력 음봉이라는 얘기죠. 테크윙이나 코렌이나 바로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은 매수를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상승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물론 좋을 것이고, 우리는 저항 매도값을 알고 가니까요. 제가 제시드렸던 저항 매도값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